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처음에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너무나도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오직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삶은 마치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르막에서는 멀게 느껴지지만 내리막에서는 너무도 빨리 다가옵니다. 그리고 노년의 정상에 서게 되면 아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무엇을 돌아볼 수 있을까? 누구나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맞이하며 걱정에 쌓이고 몸과 마음의 시간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기억력은 떨어지고 몸은 약해지며 때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노화가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흔적마다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내면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나 젊고 활력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 지혜롭고 차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좋아하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기. 예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서 60살이 넘으면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고 70살까지 살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은 적어서 크게 말해도 여전히 가족과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존경을 받기는커녕 때로는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쾌한 장면도 더 자주 보이게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식당에서 종종 나이 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무시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크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할 때 종종 다른 사람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전화를 빨리 끊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집처럼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면 정말 불쾌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이 세월을 낭비했을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면 피상적이고 미련하게 평가받습니다. 저는 적게 말하고 많이 소비하라는 말을 좋아하고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자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적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단지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고집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고집과 집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자만하고 오만하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은 7분의 10이라 불립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입만 열면 자랑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지만 아직도 그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자주 자식에 대해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때 피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돈 자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 자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성공적인 사람은 자랑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병자 앞에서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록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듣는 사람은 분명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습관은 친구들이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고 싶다면 아내나 남편에게만 하세요. 자랑하고 허풍을 떨며 자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보이려 하지만 사실 그들 속에는 빈 공간만 있을 뿐 특별한 성취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이 부족한 점을 숨기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합니다. 모순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불안과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미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합니다. 그 가치는 그들이 사는 곳, 하는 일, 또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3번째, 다른 사람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중 2마리는 이름이 있으며 하나는 편견, 또 하나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마리 개를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백문이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명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않거나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개의 이름은 불쾌감입니다. 그렇다면 출근하거나 놀러가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개를 데려가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숨기려 하다 보니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미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는가? 나는 성급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돌아서지 않았는가?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을 들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는 척하는 것은 불쾌감을 주는 일이지만 편견에 기반한 판단도 그만큼 추하게 보입니다. 편견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 출신지, 학력 등만 보고 성급하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은 느리다,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다 등은 모두 편협한 편견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가로막는 벽처럼 열린 사고를 방해하며 우리를 정신적인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해롭고 쓸모없는 생각으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편견을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견 대신에 사람들을 좋은 의도로 대한다면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차별이나 비방 없이 대한다면 더 많은 진정한 친구와 친절한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을 원한다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편견, 고정관념, 고집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출신이나 성격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추하게 변하지 않으려면 문제를 편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가장 좋은 대인관계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기.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으니 외모에 신경 쓸 필요 없다거나 내면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동년배들과 비교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과 차이를 느끼고 자신이 늙어 보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과거를 후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지저분한 모습은 피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찢어진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다녀도 스타일로 여겨지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미적 감각이 떨어져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가꾸면 내면의 빛도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여성들은 보통 기분 전환이라고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고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회복되면 외모를 가꾸면서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감정적인 노화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이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더욱 노화된 사람들은 감정적인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잘 꾸미고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것은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노년 여성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미용을 평생 해야 할 일로 여기며 더 나은 삶의 질과 자신에 대한 만족을 위해 미용에 신경 씁니다. 게다가 깔끔한 외모는 타인에게 신뢰를 줍니다. 또한 깔끔한 외모는 타인에게 신뢰를 줍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나요? 누구나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외모가 첫눈에 들어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못생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신뢰감을 포함합니다. 나이는 경험, 지식, 사회적 신뢰를 가져다 주지만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여전히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활기차 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함과 인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시간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돌보는 것은 직장과 대인관계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노화는 자연의 법칙으로 누구나 결국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막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했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점검하는 것도 일종의 자존심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단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배움을 게을리 한다면 당신은 뒤떨어지고 지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자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은 새롭게 교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버전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째 나이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들은 사회에서 약자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 옆에 노인 출입 금지 구역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편견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노인들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모임에서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그로 인해 젊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멀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불만을 얼굴에 드러내지 말고 그럴수록 더 멀어질 뿐입니다. 겸손하게 양보하고 조금 불편해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존경, 기쁨,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은 관심과 우선권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학문을 할 기회도 놓쳤고 이제는 건강도 점차 약해져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후손들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된 존경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답은 각자의 자발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나이와 편견에 지배당하지 말고 의미 있는 노후에 대해 생각하세요. 어른처럼 행동하면 어른으로 대우받지만 꼰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노인일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노년은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닫고 항상 긍정적이고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삶은 진정으로 만족스러워지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살거나 오만한 사람들은 그저 허영심에 가득 찬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뿐입니다. 사실 약하고 흐트러지거나 고집 센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기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 들매 지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여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오늘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면 노년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